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한미 팩트 시트를 발표했지요. 당시에 한미 팩트 시트를 발표한 이재명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한미 팩트 시트는 마치나 미국과 한국 정부가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유명 인사가 이재명 맹비난, 충격. 트럼프가 이재명 약점 잡고 얻어낸 것.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커밍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비판, 한국 주권 미국에 넘긴 것. 말 다 했죠.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두고 한국의 주권이 미국 통제 체제 아래 공식 편입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 커밍스가 누구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자, 진 커밍스, 그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워싱턴 DC 뉴스지국 부국장을 역임했고 정치 칼럼니스트, 또한 블룸버그 뉴스에서 정부팀 부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폴리티코라는 매거진, 폴리티코가 정치 매거진으로 좀 유명하죠. 물론 뭐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진 커밍스가 알도 베크만 기념상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도 베크만 기념상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출입하는 좀 노련하고 좀 관록이 있는 기자들이 만든 상이 알도 베크만 기념상인데, 미국에서는 이 상을 받으면 이 저널리즘 또 저널리스트 최고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한 이 진 커밍스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근무를 했고 또 정치 쪽도 밟고 정치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칼럼은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분석을 통한 정치적인 해석,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바로 진 커밍스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소식 충격. 트럼프가 이재명 약점 잡고 얻어낸 것 무엇일까요? 점점 전과사범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두고 한국의 주권이 미국 통제 체제 아래 공식 편입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 커밍스는 14일 현지 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 의례적 발표문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체계를 미국 중심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팩트시트 서두에서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나란히 언급한 대목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거래를 추진할 근거를 쌓은 정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진 커밍스는 정통성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던 이재명 정부에 미국이 던진 구명줄은 공식 승인이었다라며 미국은 그 승인과 맞바꾸어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제약, 군사, 디지털,
지식 재산권까지 한국 시스템 전반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미국이 확보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커밍스는 조선산업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투자와 2,000억 달러 전략 투자 양해각서가 미국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묶였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기술과 생산 리스크를 또 아는 하청국가, 미국은 해양 패권 복원의 지휘국이 되는 구조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원자력 분야 역시 미국 법률 요건에 따른 허가 절차로 한정하면서 한국 원전, 핵연료 정책을 사실상 미국의 면허형 주권 아래 두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에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묶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외환, 달러 관련 서술에도 쏠렸습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환과 시장 매입을 최대한 피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실제 의미는 한국은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말고 그 범위 안에서 미국과 협의해 달러를 확보하라는 자금 통제 장치에 한국이 완전히 걸려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율 방어, 국책 발행, 외환시장 개입 등 핵심 금융 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승인 감시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 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점을 들어 주한 미군 체제를 예산과 계약으로 고정시키는 재정적 조약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안보 구조를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커밍스는 이를 두고 군사적 점령이 아닌 시스템적 괌화, 다시 말하면 군사적 점령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묶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괌화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군사 전략적으로 괌처럼 전진 기지를 삼아 영향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독립국가지만 금융, 무역, 조선, 에너지, 방위, 데이터, 인프라 전체가 미국 전략 질서의 하위 노드로 편입됐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형식상 주권 국가지만 그 주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는 미국의 승인 아래로 축소된 제한적 주권으로 바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커밍스는 트럼프는 이재명을 압박할 필요조차 없었다라며 침묵과 외면으로 이재명의 불안을 키워 결국 이재명 스스로 백악관이 원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개인에게는 가장 냉혹한 역사적 징벌이자 미국에는 한국의 완전한 편입을 완성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재명을 맹비난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 충격! 트럼프가 이재명 약점 잡고 얻어낸 것. 진 커밍스의 최근 정치 칼럼은 한미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를 단순한 발표문이 아닌 제도적 합의문으로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의 산업, 무역, 금융, 안보, 체제 전반이 미국 중심 구조로 편입된 충격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이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자율권이 미국 통제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 약점으로 인해 미국 승인을 받기 위해 주권을 바쳤다는 분석이 핵심입니다. 칼럼은 트럼프의 2024 승리와 이재명 당선을 나란히 부각하며 미국이 국제적 인정을 대신 한국 제도를 미국에 복속시켰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승인을 얻는 대신 산업, 금융, 안보의 실질적 지배권을 미국에 넘긴 충격적인 형국입니다. 국가 간 조약 효력은 상대 정부의 국제적 정통성 인정에서 발생하므로 미국의 공식 승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생명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통성 논란과 사후 리스크로 불안정한 정부를 교묘히 이용한 트럼프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을 승인하는 대신 한국 전체 구조를 영향권 아래 놓아 제도적 통제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칼럼은 이 점을 트럼프의 냉철한 계산으로 평가하며 이재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모든 이익을 챙겼다고 말합니다. 팩트 시트는 표면적 정책 선언이 아닌 한국 주권 구조를 미국 체제에 고정시키는 선전포고로 보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미 미국 통제 구조에 완전히 편입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 약점, 미국 승인을 위한 주권 포기. 이재명 정부는 정통성 논란으로 정치적 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이를 미국 승인으로 보완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먼저 공식적 승인을 제공해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이는 한국의 모든 것을 미국 영향권 아래 놓는 대가였습니다. 칼럼은 이재명이 범죄 리스크로 인해 구골적 협상을 벌여 자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승인 대신 산업, 금융, 안보 전반의 지배권을 챙겼으며 이는 제도적 합의로 고착화됩니다. 트럼프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의 약점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 전체를 통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공식 인정으로 생명은 얻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오래 가지도 않을 이재명을 승인하는 척하며 한국 구조를 가져갔습니다. 칼럼은 이를 정치적 생명 연장과 주권 상실의 교환으로 규정합니다. 정통성 약점은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 약점으로 트럼프가 교묘히 이용해 최대 이익을 추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제도적 근거로 한국을 간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재명은 단기 생존을 위해 장기 자율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선산업 편입, 미국 해양 패권의 전초 기지화, 팩트시티의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협정은 한국 조선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1,500억 달러 투자를 승인하고 2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 양해각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과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투입되는 구조로 단순 자본 유출이 아닌 미국 해양 패권 보존의 전처 기지로 한국을 배치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 산업 부흥에 이전되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기술 제공자와 리스크 부담자로 전환됩니다. 기술 주도권은 워싱턴에, 생산 부담은 서울에 집중되는 불공정 구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라델피아, 트럼프 행정부는 필라델피아, 엘리베마, 루이지애나 등에서 해군, 상선, 조선 보수를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 참여는 하청국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칼럼은 이를 한국이 미국의 돈과 기술로 패권을 뒷받침하는 모순으로 비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 사업 수익을 한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산업 부흥 책임을 떠맡아 자율성이 상실됩니다. 이는 산업 주권의 포기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독자성을 위협합니다. 팩트시트는 미국이 한국 민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명시하나 이는 미국 법률 요건에 한정된 허가 절차입니다. 한국의 핵연료 농축 재처리는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지며 원자력 산업이 하청으로 전락합니다. 과거 원전 강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미국 면허 영주권에 위전해야 하며 정책 변경조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핵연료 정책과 원전 전략 전체를 미국 감시 아래 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칼럼은 이를 주권 상실의 상징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지원은 표면적이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자율성을 제약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은 원전 기술 강점을 미국 통제에 넘긴 셈이며 앞으로 모든 과정이 전부 미국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며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체계에 편입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과 위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농업, 식량 분야, 미국산 유입과 비관세 장벽 해소, 팩트시트에 식품, 농산물, 축산물 분야가 포함되어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농업, 생명과학 제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 소고기, 작물 등이 쏟아져 들어올 기반이 마련되며 한국 농업 시장이 개방됩니다. 이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농산물 공급망이 한국을 침투하는 제도적 고정화입니다. 칼럼은 이를 식량 주권 상실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원예 축산물 전담 데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수입 확대를 가속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은 농업 보호를 악화시켜 국내 산업을 위협하며 미국 이익 우선 구조를 공고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농민과 소비자는 미국산 위전에 노출되며 자급자족 능력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주권 위기, 달러 위전과 통화 스와프. 팩트시트는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 생성을 요구하나 한국 능력 부족 시 통화 스와프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는 금융 주권 상실로 이어지며 미국의 경제 통제를 강화합니다. 칼럼은 한국 금융이 미국 달러 체계에 종속된 현실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은 단기 안정을 위해 장기 독립성을 희생했으며 미국 간섭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금융 그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나 이는 자동차의 한국 인증 절차를 대폭 완화합니다. 한국은 15% 혜택 대신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미국산 차량 유입이 쉬워집니다. 결론, 한국 자율성 상실의 냉정한 현실. 진 커밍스의 칼럼은 이재명 정부의 미국 협상을 주권 포기로 규정하며 모든 산업이 미국 승인 협력에 묶인 구조를 비판합니다. 과거 자율적 수출 생산이 관세, 투자 조건에 좌우되며 한국은 돈과 기술로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또 맡았습니다. 이재명은 정통성 보험을 위해
무방비로 풀려났으나 이는 종속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칼럼은 미국의 교묘한 전략을 경고하며 한국이 자율성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 협상은 표면적 진출 기회로 보이나 실질 이익은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